많은 학생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항상 인풋하는 공부만 해요. 그러니까 얘를 계속 교과서를 들여다본다든지 그냥 계속 이렇게 달달달 쓴다든지 이런 식의 인풋하는 공부만 하는데 저는 오히려 아웃풋을 하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20학번 재학 중인 최은선이라고 합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여자고등학교를 나왔고 여자고등학교다 보니까 이과 인원이 되게 적었어요. 50명? 조금 안 됐거든요. 딱히 특출날 거 없는 일반적인 일반고였다고 생각을 해요. 2년 전 선배가 카이스트를 쓴다고 했을 때는 부정적이셨다고 해요. 카이스트는 어차피 우리 같은 일반고 학생들 잘 안 뽑아준다?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카이스트 들어오고 나서도 다른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 일반고 친구들은 대부분 자기가 썼는데도 붙을 줄 모르고 그냥 한번 써본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붙은 걸 보면은 카이스트를 쓸 때 벽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성적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높았던 편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랑 2, 3학년 때를 비교해본다면 1학년 때보다 2, 3학년 때 성적이 더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내신은 한 1.6 정도? 2학년 때는 그래도 1.0에서 1.2 사이에 3학년 때도 그 비슷한 성적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계속 공부를 해왔고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성적을 받고 나서 그래도 스카이권의 대학을 가고 싶었고 수만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저는 거기에 합격, 불합격, 표본 같은 거를 공유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봤던 게 카이스트 합격, 불합격 표본이었어요. 근데 제가 1학년 1학기 성적이 1.67이었나? 그랬는데 1.67의 내신으로 카이스트를 붙은 예시가 없더라고요. 거의.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부해선 안 되겠다. 더 성적 올려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2, 3학년 때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공부법이 약간 확고한 사람인 편인데요. 과목별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내신 위주로 설명을 해볼게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선생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국어는 선생님의 해석이랑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을 무조건 다 적었어요. 우스갯소리로 농담까지 적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 열심히 필기를 하고 많은 학생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항상 인풋하는 공부만 해요. 그러니까 얘를 계속 교과서를 들여다본다든지 그냥 계속 이렇게 달달달 쓴다든지 이런 식의 인풋하는 공부만 하는데 저는 오히려 아웃풋을 하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암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께서 어떤 시에 대한 해석을 다 적어놨겠죠? 그러면 저는 시 본문만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검정색 펜으로 제가 쓸 수 있는 걸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던 걸 밖으로 아웃풋한 거죠. 인풋하는 공부였으면 필기를 했던 거 계속 뚫어져라 보기만 했을 텐데 아웃풋하는 공부였기 때문에 뽑은 거에다가 검정색 펜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분석할 수 있는 걸 다 분석을 했고 선생님이 필기한 거랑 대조를 하면서 빨간색 펜으로 달랐던 부분,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적었어요. 그 과정을 한 3, 4번 반복을 하면은 선생님의 필기를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인풋하는 공부법의 한계는 항상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시험 보다가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교과서 위쪽에 있었는데 이거 앞에 뭐 있었는데 이것만 기억나고 막상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정보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저는 인풋하는 공부법의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아웃풋을 하는 공부법을 한다면 계속 자기 자신한테 시험을 치는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있었는데 라는 생각보다는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어가 조금 약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나서 1학기 중간고사는 4등급이었었고요. 3월 모의고사를 쳤을 때 60점대인가?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영어도 1등급까지 올렸거든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본문이 있을 때 그 본문을 보고서 제가 다른 노트에다가 그 본문을 다 해석을 써요.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해석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거칠게 써요. I love a boy that lives in Seoul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나는 서울에 사는 한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나는 한 남자를 좋아해 서울에 사는 이런 느낌으로 거칠게 해석을 해둔 다음에 그 해석본을 보고 다시 영작을 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걸 다시 본문이랑 비교하면서 여기 부분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실수를 했네 이런 부분들 챙기면서 내용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법 문제, 서술형 문제 사실 어법이랑 서술형이 영어 내신에서는 등급을 가르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도 거기서 등급이 나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보자마자 바로 풀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걸 잘 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보고 이걸 이렇게 변형해서 미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핵심 아이디어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도전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핵심 아이디어를 글로 써놨어요. 수식으로 되어 있으면 뭐가 핵심인지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글로 써두면 그런 핵심이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문제, 변형돼서 나오면 풀기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문제들은 스텝별로 나눠가지고 글로 써놨던 것 같아요. 스텝 1,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한다. 스텝 2, 이 식에서 이렇게 미분한다. 이런 식으로 글로 써두면은 시험에서 그 문제를 봤을 때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텝 1, 이걸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되게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과학 같은 경우에도 수학과 비슷하게 공부해주면 됩니다. 한 문제 한 문제의 점수가 엄청 달라지거든요. 심지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명의 학생이 중간고사도 하나 틀리고 기말고사도 하나 틀리고 수행평가 만점이었는데 저희 인원이 50명보다 밑이었기 때문에 1등급 2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배점 때문에 1, 2등급이 갈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평소에 문제를 풀면서 실수를 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은 이거 실수했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고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를 저는 포스트잇에다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 수학이라고 한다면 포스트잇에다가 1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땐 꼭 2분의 1을 곱하자, 이런 식으로 그 포스트잇을 저는 플래너를 썼는데 시험 보는 날 그 플래너에 붙여놨어요. 시험 보기 직전에 실수 노트를 한번 쭉 읽고 들어갔는데 똑같은 실수는 시험장에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실수 노트를 쓰는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실수도 줄이고 성적도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진짜 힘들어하던 타입이었어요. 1학년 때는 그렇게 성적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2학년 올라오면서 1등급 2명이라는 게 너무 큰 압박으로 다가왔던 거죠.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다 그냥 내신 경쟁자처럼만 느껴지고, 심지어 제 바로 옆자리에 저랑 이과 1, 2등을 다투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막 자는 거 보고서 깨우기 싫었을 정도로, 얘가 자는 시간에 내가 더 공부를 하면은 얘보다 성적 더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압박감을 가졌고, 막 시험 채점하고 하나 틀리면 막 울고 막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럴 때 되게 제가 힘들어져서 2학년 1학기 때 우울증으로 정신과까지 가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2학년 2학기 때부터 그게 훨씬 나아졌거든요. 조금 힘든 말일 수도 있는데 성적에 집착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뭐 될 대로 되라지,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그런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시험 끝나고 우는 횟수도 많이 줄고, 시험 끝나고 하나 틀렸어도 그냥 뭐 어때? 상대평가인데 다른 애들도 어려웠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때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네요. 근데 멘탈로 힘들 때 일기 같은 것도 썼었고, 짤막하게 오늘 어땠고 그런 점들, 학교에 상담실도 가보고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어요. 일단은 쫄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카이스트에 들어오고 나면은 원티드랑 정주행이라 해서 일반고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되게 친목도 많이 하고 하는데 두 개를 합치면은 한 200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신입생이 한 700명 그 정도가 되는데, 그중 200명 가량은 일반고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쫄지 않고 지원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카이스트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대까지도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서울대 생각하면서 수능 과탐 열심히 준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탐 2를 주로 하게 되는데 물리 2, 화학 2, 생명과학 2 이렇게 3개 중에 하나는 조금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면접에서 물리, 화학, 생명 중에 하나를 과학 면접에서 보게 되는데 거기서 2 내용, 근데 너무 어렵지 않고 그냥 딱 수능 범위 내에서 수능을 3등급 정도 맞을 수 있다면은 풀 수 있는 내용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탐 공부 열심히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과탐 2. 지금까지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들이 일반고에서 카이스트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이스트 와서 저 알아보시면 제가 밥이라도 사드릴 테니까 모두 카이스트 많은 관심 가지고 지원해주시고 붙어서 꼭 만나요. 지금까지 최은선이었습니다.